네,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소를 풀어보는 시간 디톡스 정치입니다. 오늘은 여야의 간판이었죠. 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오신환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초대해 드렸는데 처음이시니까 토론 룰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야 할 것은 이제 웃어주기, 박수 쳐주기, 대안 제시하기가 있었고요. 연말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굉장히 이제 치열합니다. 그만큼 국민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결정 사항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두 분의 입장 차이는 분명해 보이지만 그래도 좀 대안을 찾아보는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열렸지만 첫날 심의에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두 번째 기일을 열고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결국은 이 문제가 이제 검찰 개혁이냐, 검찰 장악이냐가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보는데요. 여야 심지어는 윤석열 총장까지도 검찰 개혁에는 찬성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본질의 이견이 아니라 그 검찰 개혁에 다다르는 방법, 그 과정에 있어서 그 과정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어떤 막 감정 싸움하는 듯한 이런 피곤한 과정 때문에 지금 여야도 갈라져 있는 것이거든요. 예. 텐데요. 뭐 이제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뭐 일정 정도 동의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박수현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만 이제 검찰 개혁을 해석하는 그 의미가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권에서는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검찰의 막강한 권력과 기득권이 그것을 저항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정권이 윤석열 총장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했다가 지금에 와서 걸림돌과 적폐로 되오는 그 과정들을 사실 국민들께 설득해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실 때 웃어주기, 박수 쳐주기, 대안 제시 했는데 박수부터 한번 쳐주세요. 제가 웃어드릴게요. 아니 근데 지금 민주당이 검찰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또 그런 프레임이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거꾸로 물어보면 아니, 검찰하고 잘 지내야죠. 그죠? 검찰을 내 편으로 만들고. 그런데 왜 검찰과 집권당이 왜 불편한 관계가 되는가?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검찰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는 논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정을 매끄럽게 잘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좀 돌아볼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검찰을 장악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섭섭한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웃어드리고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권력에 있어서 이게 지금의 청와대 권력에 직접 칼을 들이대는 검찰의 수사에 있어서의 두려움 그것이 저는 작동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믿었던 검찰총장 윤석열이 갑자기 울산 사건이나 라임 그리고 청와대 권력에 칼을 들이대는 이런 수사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특히 원전 수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어떤 두려움 속에서 저는 분명히 거기에 정치 권력이 검찰에 일정 정도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불행이 또다시 시작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 검사인 윤석열 총장의 그 캐릭터를 제대로 파악하고 읽지 못했던 거죠. 우선 지금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된 시대의 과제인데 노무현 정권 정부 때 시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대통령이 급기야는 뭐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은 성공하지 못했죠. 검찰이 늘 시대마다 검찰 개혁을 요구받는데 그것을 피해간 방법이 있었어요. 어떤 정권의 집권 초기에는 전 정권에 대한 칼날을 엄하게 휘두릅니다. 소위 적폐청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정권이 중간쯤에 오면 현 정권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자료를 축적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임기 말에 이제 그 정권에서 검찰 개혁을 이제 완수를 해야 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드라이브를 세게 걸 수밖에 없는데 그때 바로 정권이 중반부에 수집했던 이 정권 사람들에 관한 그런 수사 자료를 캐비넷에서 꺼내기 시작한다. 자, 그런 걸 잘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잘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하고 국민의 마음을 쉽게 얘기하면 더 많이 못 얻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윤석열 총장 개인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조직 문화와 수사 관행이라는 게 윤석열 개인을 찍어낸다고 해서 그게 개혁이 되겠습니까? 스스로 좀 해달라는 것인데 그걸 할 의지가 없는 검찰총장이니까 해달라는 것이고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솔직히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 개인을 찍어내서 저희가 크게 얻을 게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뭐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윤석열 총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그 장본인이 대통령이고 그 이 정권입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영웅 떠받들듯이 만든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된 것이고,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이 뒤집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통령께서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는 제가 법사위에 의정활동하면서 늘 주장했던 것이 이 불필요한 권력들을 분산시키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정부가 지금 뒤늦게 얘기하고 있는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거,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법으로 제도화해서 이제 출발하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제도적 측면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검찰을 개혁해내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각 개인 검사 한 명 한 명을 모두 적폐로 몰아가지고 검찰 조직을 그렇게 국민들의 개혁 대상으로 몰아세우는, 그러면서 검사 스스로들이 다 그것을 동의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이런 검찰 개혁이 오히려 그거 자체가 걸림돌이 되고 제대로 된 개혁을 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다. 앞으로 상황 좀 전망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윤 총장의 뭐 대응과 추 장관의 입지 등 좀 전개될 상황을 좀 예측해 주신다면요. 우리 뭐 법사위를 오래 하신 오신환 의원님부터 먼저 얘기를 하시죠. 일단은 징계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과 또 소송이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지난하게 이제 법률적 사법적 판단들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또 정치적인 소모적인 논쟁이 뒤따를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저는 늘 이제 국회가 입법부 정치를 하는 중심에 있는 입법부인 국회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모든 것들을 좀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결국엔 거기서 여야가 해결을 못하니까 늘 사법부의 판단으로 넘겨버리거든요. 예, 그러는 과정에서 정치는 상실되고 국민들은 불신하게 되고 또 사법부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이런 상황들이 계속 무한반복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들이 참 안타깝고요. 청와대도 계셨으니까요. 대통령의 어떤 역할 부분을 또 말씀해 주셨고,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할 것을 자꾸 사법적 영역에 맡기다 보니까 그로 인면에서 사법의 권한이 계속 이제 커지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다는 말씀이신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할 의지가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문 대통령 스타일을 봐서 그런 여지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이거는 새로운 질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사전에 정치력을 발휘해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을 둘이 합의시키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때는 대통령의 시간이 아니에요. 아까 오신환 의원님 검찰정법 말씀하셨습니다만 37조 2항에 분명히 나와 있지요. 대통령은 징계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는, 엄격히 말하면 검찰총장의 면직에 관한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 권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환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 둘 다 뭐 회의 말하던가 뭐 이런 정리가 아니라 잘 하도록 뭐 정치력을 발휘해라 이런 뜻일 텐데, 그래서 저는 이 징계위원회의 결과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는 대통령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추 장관의 앞으로 어떤 뭐 행보를 할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추미애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입니다. 정치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낸 그 어떤 업적, 또 이런 것을 가지고 본인의 정치력을 더 키우는 것은 또 당연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입었던 상처를 얼만큼 잘 치유하고 국민께 동의를 받느냐에 따라서 검찰 개혁을 이룬 성과만큼 그의 정치적 입지가 커진다, 이렇게 달려 있고요. 저는 추미애 장관은 이제 윤석열 총장 물러나면 물러나겠죠. 기본적으로 그게 수순이라고 보는데, 검찰 개혁의 핵심은 이 정권이 주장하는 공수처 출범과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 두 가지예요. 윤석열 총장을
쫓아낸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어불성설이고 그것은 뭐 해당되지 않죠. 결과적으로 정치가 지금 검찰 내부의 모든 것들을 휘젓고 다니는 오히려 역사가 거꾸로 가는 저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정말 안타깝고 오히려 제도와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바꾸는데 좀 중점을 두고 그 역할을 했으면 그렇습니다. 오히려 좀 박수 받지 않았을까. 박수 쳐주세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잠깐만 한 말씀만 제가 좀 붙이면 어떤 대한민국의 부처의 공무원들이 장관의 지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 공무원이 한 명도 안 빠지고 뭐 서명을 하고 집단 반발을 하고 그런 공직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왜 검찰만 그렇게 합니까? 검찰만 그렇게 특별한 공무원입니까? 그런 독특한 문화가 검찰에만 있는 것 역시도 보면 그것은 바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이렇게 볼 것이고 그러나 그 말씀은 동의해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장관이 그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으면서 스스로 개혁할 객체가 아니라 개혁할 주체로서 인식하도록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추미애 장관이 반성해야 될 일 맞습니다. 제가 반박하지 않고. 예.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 두 분의 말씀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해가기 쉬운데 이제 약간 윤석열 총장을 천사 검사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오신환 의원님의 말씀에 다 동의를 하려면 그러면 윤 총장은 과연 그러면 비정치적인가? 그의 행동과 발언과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동의가 돼야 나머지 것들이 다 동의가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법사위에서 제가 인사청문위원으로 윤석열 총장을 청문회도 했었고 또 총장이 돼서도 여러 차례 개인적으로도 보고 지켜봤는데 저는 총장으로서의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본인의 본분을 다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본의 아니게 정치적으로 대권, 특히 이 정권의 검찰총장이 야권 진영의 대권 주자 1위로 올라가는 이런 코미디 같은 코미디가 벌어졌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 권력이 또 극한적으로 본인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약간은 정치적인 상황들 속에서 본인이 조금 힘을 받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정과 부패, 비리에 있어서는 검사로서 당연히 본분을 해야 된다라는 그 소임에 대해서 끊임없이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히려 버티고 있는 것이지 또 정치를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하리라고 보고 있지도 않아요. 뭐 그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말과 그의 행동으로 판단해 볼 수 없는 것인데 우선 말을 판단해 봅니다. 그때 윤석열 지금 총장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본인의 뜻에 맞지 않더라도 조직의 뜻에 따라야 한다. 탄 일갈이었어요. 검찰주의자입니다. 결과적으로. 검사 동일체를 신봉하는 사람이죠.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한번 돌아봅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문회 하는 날, 마지막 날 자정까지 국민의힘에서 청문회를 끌면서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소환 한번 하지 않고 기소해버립니다. 이것은 청문회 중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관한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을 검찰총장이 한 거예요. 적어도 선배들이 읽어놨던 그 문전 옥답과 같은 이 검찰 조직의 이익, 이것을 내가 총장일 때 내 대에서 뺏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검찰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정치적 성향을 너무나 강하게 띠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뭐 연관된 이슈인데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법 개정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에서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 2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이르면 이번 달 청문회를 거쳐 공수처는 정식 출범하게 됩니다. 자, 처리 과정에서 이제 여야가 강하게 충돌을 했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던 당위성이랄까요? 사실은 공수처법이 7월 15일 날 이제 시행이 되면서 지금 한 50일 가까이 이제 위법 상태를 국회가 스스로 이제 범하고 있는 것인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어렵게 구성이 되고 4번의 만남을 가졌을 때 저는 야당이 근데 이거거든. 여당은 판사 출신이 했으면 좋겠다. 여당은 검사 출신이 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면 야당이 판사 출신 하나를 추천해서 오케이 여당이 오케이 그 받을게. 그럼 나머지 한 명은 여당 걸 받는 게 아니라 여당이 법원 행정처장이나 대한변호사협회 이런 데 추천한 인물로 2명을 해서 올리면 얼마나 좋은 해결책이 됐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여당도 야당도 좀 아쉬움이 남아요. 이 공수처를 처음에 논의하고 시작할 때 사실상 민주당이요. 그 야당이 추천해라 공수처장을. 예,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까지 전달했었어요. 예, 처음에 설계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못하게 됐느냐? 저는 윤석열의 트라우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확실한 사람을 여당이 결국에 공수처장을 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뒤통수 맞을 수 있다라는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결국에는 이 논의가 법을 개정해서 간다라는 것을 이미 박아놓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공수처 법을 바꿔서 저렇게 출범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트라우마 속에서 아주 확실한 우리 쪽 사람이 공수처를 장악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실히 명백히 보여준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분명히 여당도 땅을 치고 후회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윤석열 트라우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바로 맞받아서 하면 윤석열 트라우마가 아니라 국민의힘 트라우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 총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 1호가 공수처 폐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여론의 역풍이 일으니까 그것을 뺀 거죠. 본인들의 총선 1호 공약일 뻔했던 공수처 자체를 폐지하기 위해서 공수처 폐지 비토권을 쓴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자당이 추천한 후보도 자당이 반대하는 그런 자가당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생각할 때는 윤석열 트라우마가 아니라 저분들은 애초에 공수처를 폐지하려고 하는 1호 공약을 세웠던 분들이야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이죠. 야당을 견인하는 유일한 조항이 야당의 비토권이었어요. 예. 그거는 여당이 야당을 달래기 위해서 만든 명분인데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까지 공수처가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나요? 그건 민주당의 잘못이죠. 그 야당이 추천하는 또 여당이 또 일정 정도 어느 정도 승부가 할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하겠지라고 하는 말씀대로 쉽게 얘기하면 제1야당에 대한 배려이고 유인책이었던 겁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협상에도 안 들은 제1야당을 향해서 그러한 배려를 만들어 놓고 대통령이 제멋대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라고 안심을 시켜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제도를 야당을 위해서 배려를 했음에도 이번에 그거를 걷어찼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당에게 날치기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얻은 건 뭡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기회를 다 날렸어요.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야.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해보셨잖아요. 어떻게 법률을 그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 허접하게 만듭니까? 그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 야당에 대한 배려라니까. 야당에 대한 배려를 계속 지켰어야죠. 그럼 그걸 안 된다고 해서 그걸 근데 날치기 밥을 또 먹여줘도 안 먹는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왜 비토권만 바꾸지 않고 왜 또 엉뚱한 거 다른 것까지 다 바꿔서 독소조항을 계속 늘려갑니까? 기왕에 욕먹는 거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공수처가 위험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하게 방치한 야당도 직무유기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야당 의원들은 이제 여당에서는 공수처 자체를 이제 반대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공수처를 반대하죠. 예. 근데 뭐 거기 구성원들 중에서도 좀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저는 사실은 이게 검찰 개혁의 핵심이 아까 말한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중립 독립성 확보. 또 한 가지는 불필요한 권력을 나누는 거라고 봐요. 그 구조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지금과 같이 수사 기소를 동시에 갖는 검찰이 옛날에 그 중수부를 가졌던 그런 막강한 힘을 통해서 개혁의 대상이 됐던 것처럼 공수처도 자칫 권력이 오남용을 하게 되면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공수처도 공수처장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권을 갖도록 처음에 설계를 했어요. 저희 쪽에서.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날치기 통과하면서 다 뒤집어서 대통령이 공수처장, 차장 그리고 공수처 검사까지 임명하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무의미하다고 보는 게 공수처장을 누굴 뽑든지 간에 만약에 아무리 중립 독립성을 확보하고 또 권력에 윤석열 총장처럼 칼을 들이대면 공수처 차장한테 대통령이 힘 실어주면 그만이에요. 사실은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수사를 했어요, 공수처가.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소를 하지 않으려
할 경우 예. 야당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조국이 수사받을 때 조국 수사를 가져다가 조국을 기소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수사 자료 일체를 대검으로 검찰로 다시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전장치로 또 뭐를 해놓냐면 견제장치로 이 공수처 직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견제장치를 함께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온전히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오신환 의원님 말씀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어떤 안전장치를 둔 점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제도는 법으로 지금 시작이 된 거니까 어차피 이 정도 와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제도가 출범했어요. 그래서 운영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 그러면 또 국민의힘에서 집권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서로 합의해서 또 바꿔나갈 걸 바꿔나가고 저도 지금의 공수처법이 완전 무결한 법이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그 명분 싸움에서 무조건 밀어붙이면서 지지층에 대한 소구력으로 저는 이렇게까지 왔다. 그러면서 정치가 무너지고 망가졌다. 저는 그런 점에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도 좀 해보죠. 현재 그 두 당 대표의 리더십이 좀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취임 이제 100일이 지났고요. 대선을 고려하면 임기 한 절반을 마친 셈이고 최근 좀 다음 대선 지지율 좀 떨어지고 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 전직 대통령 사과 발언으로 당에서 좀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먼저 이제 각 당의 대표에게 좀 조언을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인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퍼스널리티는 담백함입니다. 군더더기가 없죠. 욕심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이 그런 김종인 대표의 이런 담백한 성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군더더기가 있지 않냐라고 자꾸 의심하고 그걸 떼라고 자꾸 하는데 그게 이제 갈등의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은 기왕에 비대위원장으로 모셨으면 오로지 당을 그분에게 딱 맡겨놓는 것. 그것이 아마 민주당의 지지율을 추월할 수 있는 기왕에 임기가 맡겼으니까 그런 방법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보수와 진보의 정당이 두 바퀴가 비슷한 크기가 되어서 잘 해야 수레가 잘 굴러가는 건 복음의 이치이기 때문에 뭐 서로 경쟁적으로 잘 격려하면서 같은 크기의 바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봐왔던 이낙연 대표님은 굉장히 소탈하신 분이에요. 예, 그리고 굉장히 친근감 있게 대인 관계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당 대표로서 두루두루 국민들과 또 아니면은 뭐 당내 구성원들과 그런 소탈함의 장점들, 물론 이제 부동의 1위 주자에서 이재명 지사와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계신데 저는 그 이유도 당 대표로서의 현재 가지고 있는 지위의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게 맞지. 자꾸 이제 대권 주자와 혼재되어서 판단을 하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두 마리 다 놓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님께서 그런 어떤 과감하게 당대표로서 주어진 임기 동안은 그 역할을 잘 하시는 것이 오히려 대권 주자 1위로 다시 우뚝 솟아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두 당 대표께서 저희 방송을 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두 분 토론도 굉장히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뭐 뜨거운 토론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저희 이제 디톡스 정치의 룰인데요.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를 준비했습니다. 예. 우리 오 의원님은 디톡스 다이어트를 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턱선이 날렵해졌는데 운동하고 좀 덜 먹어서 예. 살을 좀 뺐습니다. 예. 자, 같이 마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가 좀 좋은데요? 이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해주시면 됩니다.